내 책상도 불안하다. AI 일자리 쇼크 시작. AI가 경력직보다 신입사원들 일자리를 위협한다고 합니다. 안전한 직업 같은 건 없다. 어딜 가든 불바다다. AI보다 더 똑똑한 주니어가 돼서 그 취직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보입니다. 오늘은 우리 일자리, 직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미래에 대한 무분별한 예측, 비관적 전망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어떻게 헤쳐나가고 뭘 준비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AI가 일자리에 어떤 타격을 주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건강하게 일을 하고 있으려면 어떤 역량을 좀 키워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볼까 합니다. 결국 저의 직업도 안전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살아남는 일자리를 지키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께서 예언을 엄청 많이 했는데 모든 종류의 의사가 사라질 거고 뭐 미용 의사도 다 로봇이 대체할 거다, 이런 것들이 꽤 쇼킹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1년 전에 정확히 딱 이렇게 일자리에 관한 얘기를 하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솔직히 좀 AI 낙관론자였거든요. 괜찮아요 여러분, AI는 여러분들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랬는데 일자리 뺏을 수 있을 것 같아요. AI 때문에 밥 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다. 이게 뭐 AI가 뭐 일자리 뺏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좀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흐름은 미국에서 좀 먼저 와요. 유행도 그렇고 사회 현상 같은 것도 미국에서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네? 6개월 8개월 뒤에 한국에 비슷한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미국 기준에서 AI 도입 확대가 실업률을 단기적으로 0.5%를 높였대요. 엄청 낮은 수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 실업률이 12월에 4.4%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0.5%씩 폭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건 거의 10%씩 일자리가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작년인가 대규모 해고했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더 했어요. IBM이라는 대기업도 8,000명 해고 동시에 했습니다. 블루칼라 직업들이 먼저 사라질 거라고 했는데 대부분 AI에 타격받는 것들은 화이트칼라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거고, 직업을 이렇게 쭉 펼쳐놓는다 생각을 하면은 여기가 블루칼라고 여기가 화이트칼라면 중간에 있는 애매한 사람들이 싹 사라지고 바벨형으로 직업 구조가 바뀌고 있대요. 그래서 아예 블루칼라 쪽에 가깝거나 아예 화이트칼라 쪽에 가깝거나 이런 바벨형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게 좀 AI가 중간에 삭제시켰구나, 이렇게 대체할 만한 사람들은 다 대체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AI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좀 고부가 가치 산업은 실제로 31%나 채용률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채용 공고 같은 거를 기업들이 올릴 거 아니에요. 거기서 AI 관련 능력을 요구하는 기업들이 56.1%나 늘었대요. 어떤 직무로 가던 간에 AI 툴을 쓰는 게 중요해진 시점이 왔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미국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잖아요. AI가 어떤 타격을 주고 있냐면은 주니어가 있고 시니어가 있잖아요. 일할 때 AI 때문에 주니어 쪽에 일자리가 20만 8천 개가 줄었다라고 분석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오히려 시니어 쪽은 줄어든 게 아니라 14만 6천 개의 일자리가 늘었대요. 그래서 원래 어떤 회사든 들어가면은 시간이 많이 필요한 단순 노동 같은 것들을 주니어들이 해줬어요. 그래서 시니어들이 효율을 낼 수 있게 서포트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해주고, 그 과정에서 주니어는 뭐 해요? 이렇게 서단계처럼 보고 나중에 저런 식으로 일해야지 경험도 좀 쌓고 했는데 이 과정이 AI 때문에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니어 1명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AI로 일 처리를 시키는 게 주니어 5명 뽑는 것보다 효율적이게 되니까 주니어는 굳이 안 뽑겠습니다. AI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쌉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AI 사용료 1년에 해봤자 2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나요. 10분의 1도 안 되니까 누가 주니어를 뽑겠어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돈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호재라고는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많은 직업군들에서 취직의 사다리가 끊어지는 순간 나중에 채용할 인력 없어지는 회사도 문제고, 내 후임 사라지는 시니어도 문제고, 당장 그 분야에 진출하고 싶었던 주니어도 문제고,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문제를 좀 겪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일 좋은 해결책은 우리 같은 주니어들이 AI 활용 역량을 키워서 AI보다 더 똑똑한 주니어가 돼서 그 취직 시장을 뚫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적인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은데, WEF라고 하는 세계경제포럼이라고 하는 데서 매년 일자리 보고서를 내요. AI가 쉽게 대체할 것 같은 직업 그리고 아닌 직업들이 있는데, 회계사 선발 인원이 많아지기도 했을 뿐더러 이제 그 회계와 관련된 업무는 AI가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죠. 숫자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변호사 쪽도 완벽한 대체는 안 될 수 있지만 누가 사라져요? 주니어들. 주니어 변호사들이 원래 들어가면은 이거 사건 파일 정리해주세요, 비슷한 판례 있는지 알아와주세요 하면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AI가 해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쪽
코딩 개발자 쪽도 코딩 같은 것도 결국 규칙에 의해서 필요할 때 레고를 갖다 쓰는 형식이다 보니까 AI가 너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또 뭐 있어요? 통번역 타격 큽니다. 디자인 타격 커요. 사진 영상 쪽도 많이 대체되고 있고 심지어 작곡 같은 영역도 AI가 작곡 잘한다는 거예요. 대체가 좀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런 직업들의 특징은 뭐냐? 고도화된 패턴의 반복, 대규모의 데이터에서 무언가를 뽑아내야 하는 것들, 이런 직업들이 많이 대체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 어떤 직업들이 살아남을 거냐면 인간과 직접 대면을 하는 간호라던가 돌봄이라던가 교육, AI는 절대로 오은영 선생님처럼 금쪽이 치료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에게 공감을 하는 이유가 우리 둘 다 결국 죽는 사람들, 언젠간 죽을 사람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포인트가 있는 건데, AI는 결코 그걸 할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왜냐? 걔네는 안 죽으니까, 전기만 있으면 먹고 사니까 얘네는 우리의 아픔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 내 직업이 고위험군에 속하는 직업을 바꿔야 되나?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와서 내가 쌓아온 것들을 다 버리고 직업을 바꾸려는 시도보다는 내 분야는 유지하고 거기서 AI 툴을 탑재한 시니어급의 주니어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안심되는 말을 드리자면 모두가 공평하게 좀 위험하고 그 안에서 극도로 위험한 직업들이 있는 거지, 안전한 직업 같은 건 없다. 어딜 가든 불바다다. 그래서 모두가 불에 타고 있다, 이런 게 그나마 안심 포인트?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방금 모든 직업이 AI한테 위험하다 했잖아요. 미래에 가서는 AI가 우리 직업을 상당수 많이 대체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인간 노동에는 어떤 의미가 남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 돈을 쓰면서 삶을 영위해 갔는데, 노동이라는 게 그 과정에서 사라지면 우리 돈을 무엇으로 벌 거며, 나머지 사람들이 AI한테 일자리 뺏겨서 돈을 못 버는 순간 그 사람들한테 써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 시스템이라는 건 다 같이 가야 되는 건데, AI가 대체를 못해도 나한테 돈 쓸 사람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든 AI를 개발하는 데는 데이터라는 게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만든 거예요. 내가 인터넷에 글 쓰고 사진 올리고 한 결과들을 AI가 학습해서 AI를 가지고 돈을 벌면 그 돈을 빅테크가 다 갖고 간다?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미야자키 하야오도 저작물을 AI한테 학습시킨 적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빅테크는 이건 공공 데이터야, 네티즌들이 올린 거니까 우린 책임이 없어 하고 다 학습한 다음에 지브리 스타일 그림 그려줘 했더니 그 하야오 할아버지가 평생을 걸친 그림이 0.3초 만에 막 나오는 거죠. AI가 모든 노동을 하고 우리가 막 보편적 소득을 받으면서 띵가띵가 노는 미래는 20년, 15년 걸릴 것 같아요. AI가 다 일해줄 거니까 보편적 소득을 기다리겠어 하고 놀면 안 되잖아요. 15년 동안 굶어 죽잖아요. 그 15년 과도기 동안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지지 않았나. 늘 AI 학계로는 책임감 갖고 찍지만 오늘 영상은 훨씬 더 좀 책임감을 갖고 찍었어요.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을 좀 깊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은 세상이 저를 필요로 하니까 AI 얘기를 할 수 있고, 아이들에게 공부 조언이나 사회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청년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제 역할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깔끔하게 저는 본업 복귀를 하려고 했는데 복귀할 본업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나도 이 TV 앞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건가라는 고민도 심각하긴 합니다. 연예인들은 그래도 좀 대처가 늦지 않을까요? 버추얼 아이돌들이 막 생기는 마당에 생각해보면 아주 안전하진 않은 것 같고,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결론은 뭐냐면, 이때까지 현상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잘하는 사람들이 더 살아남아요.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물리적으로 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일이 이쪽으로 넘어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이 AI를 통해서 본인 효율을 무한대로 올릴 수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까지 갈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고숙련 노동자들한테 일이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경험 많고 잔뼈 굵고 할 일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 시니어들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일이 몰리는 거고, 주니어들은 경험이 많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한테 갈 일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내 직업을 계속 지키면서 생존하려는 전략의 제일 우선은 AI를 등에 업고 내가 좀 더 강화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56.1%의 회사들이 AI 툴 잘 쓰는 사람을 뽑고 싶어 한다고. 내 전문 분야 플러스 무조건 AI 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졌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토니 스타크도 사람 자체로 멋있지만 아이언맨 슈트 입고 더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AI라는 슈트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AI 인재가 되기 위한 요건 3가지를 제가 정리해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감독적 사고입니다. 어떤 일을 AI한테 시키고 어떤 부분을 AI한테 맡겼을 때 효율적인지 그걸 내가 감독의 마인드로 인지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당연하지만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오히려 더 필요해질 겁니다. AI의 본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이거는 영원히 고칠 수는 없어요. 영원히 내가 이 분야에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토대로 AI가 만든 결과에 환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전문가들도 뭐 법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지만 결국 AI가 말해준 법률에 허점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려면 진짜 변호사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프롬프팅 능력. 100% 활용해서 어떤 결과물을 뽑아낼지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프롬프팅 능력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더 좋은 AI 툴 활용자가 될 수 있다. 취업 공고 같은 거 보면은 저희는 AI 툴 잘 쓰시는 분, 잘하는 분 우대합니다. AI 능력 잘하는 게 뭔데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적재적소에 AI를 쓸 줄 알고 감독적 사고를 가진 사람, 그리고 본인 분야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할루시네이션 판단 내릴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로 프롬프팅 잘해서 다양한 툴 종류도 많이 알고 거기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100% 활용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갖추면 이 시대가 바라는 AI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키울 수 있을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주 플랜을 한번 짜봤습니다. 한 달만 따라하면 AI 인재 될 수 있다. 4주 완성 플랜을 1, 2, 3, 4주 차로 나눠왔는데 여기서 내가 이미 잘하는 분야가 있다 하면 점프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는 하루에 최소 30분 하다가 재밌어. 더 해도 돼요. 일주일에 적어도 뭐 3, 4번 이상만큼은. 첫 주 차에는 뭘 해야 되냐면 AI에 대한 이해도, 프롬프팅에 대한 이해도를 기르는 연습을 할 거예요. AI에 대한 뉴스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AI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건데 할루시네이션이 뭐지? 생성형 AI가 뭐지? 하는 순간 요건 공부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책 읽는 것도 추천하지만 허성범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모르면 안 됩니다. AI 필수 단어 이런 거 정리해 놓은 강의가 있어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는 거 추천도 드리고 다양한 분들이 또 좋은 말씀 해주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 한번 들어보는 거 추천하고요. 프롬프팅 연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에 20번 이상 분야를 가리지 말고 내가 궁금한 거는 이거 AI가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나? 다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 100번 이상의 질문을 AI한테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얘가 내 생각보다 원하는 걸 잘 안 내뱉어줘. 그럼 뭐 해야 돼? 또 그 허성범이라는 사람이 챗GPT 활용법 써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AI 활용법 10개명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첫 주차는 AI에 대한 기초 지식과 프롬프팅에 대한 이해도를 좀 키우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럼 2주차는 뭘 해야 되냐? 내가 하는 직무가 있잖아요. 그거를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설명을 쭉 해주세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회사에 다니고 있고 나는 보통 이런 업무를 하는데 여기서 내가 쓸만한 AI 툴들을 좀 추천을 해줘. 어떤 부분에 어떤 툴들을 쓰면 좋을지 이 친구들이 추천을 해줄 겁니다. 실제 한번 업무에 도입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난 이거 잘 쓸 수 있겠네 못 쓰겠네를 판단하는 시간이 2주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주차가 끝날 때쯤이면 실제 내 업무에 적용했을 때 효과 있는 툴이 한두 개 정도 있겠네라는 결론이 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3주차로 넘어갑니다. 3주차는 실제 업무에 도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업무를 내가 준비한 AI 툴로 대체를 할 수 있을지 한번 판단을 내려보자는 거죠. 비전공자지만 코딩할 일이 많은데 요거는 뭐 커서나 코덱스한테 맡기면 되겠다. 내가 이미지 만들 일이 많은데 일러스트레이터한테 맡기지 말고 나노바나나 프로에 맡기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움직여 보자는 거죠. AI 툴을 적용시켜서 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진짜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주 차에는 뭘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우리가 어쨌든 이 영상을 많이 보는 분들은 저는 주니어라고 가정을 했어요. 시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경력이에요. 경력. 근데 경력을 회사 들어가야만 쌓아? 요즘 포트폴리오의 시대잖아요. 우리가 직접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앞에 이 3주는 다 4주를 위한 빌드업이었어. AI 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채용 시장에 들어갔을 때 탄탄한 스펙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제가 AI 직군에 취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AI 챗봇이 필요해 보이는데 코덱스, 커서, 직접 홈페이지 디자인, 나노바나 프로 이런 것들 툴 5개를 종합해서 자체 AI 챗봇 홈페이지를 1인 개발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낼 수 있는 뭔가 프로젝트성의 것들을 발굴해내서 스펙을 좀 쌓아나가는 단계가 4주차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막 멈추면 안 돼. 또 뭘 해야 되냐면 내 포트폴리오에 잘 녹여내야 돼요. 그 또한 중요해요. 예시 문장을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 엑셀을 활용한 회사 데이터 관리를 했다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데이터 전처리 자동화를 시켜서 월말 보고서 작성 타임을 3일에서 4시간으로 단축했다. 그럼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나에 대한 AI 파워를 보여주는 좋은 문장이 된다는 거죠. 레거시 코드 유지 보스를 했습니다. 커서와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코드 리팩토링을 주도했고요. 코드 유지 보수성 지표를 25% 개선했습니다. 여기 핵심은 뭐야? 내가 어떤 툴을 썼는지 그 이름이 필요하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고 세 번째, 수치적인 언급이 있으면 제일 좋다. 이런 세 가지를 갖춰서 내 포트폴리오를 좀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굳이 취준생이 아니어도 내가 이직을 한다,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 미래의 나가 과거의 나가 굉장히 고마워하실 겁니다. 면접 같은 데 가서도 AI 관련 질문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이 AI 툴을 다루는 걸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붓종크 먹을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년 만에 다시 이 일자리 관련 영상을 AI 학견으로 찍어보는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인류 문명의 한 10년, 20년짜리 변화가 1년 만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의 1년은 더 극심할 수도 있겠죠. 내년 2027년 2월, 3월쯤에 다시 한번 일자리 관련 영상을 찍어보고 싶을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두려움 반 설렘 반입니다. 궁금하신 게 있다면 뭐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 아 이런 주제 궁금하다 싶은 것들도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컨텐츠 찍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자! AI한테 밥그릇 뺏길 순 없다! 쿠키 있음. 여러분, 제가 시험 기간에 진짜 많이 느낀 건데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게 뭔 줄 압니까? 옆에 있는 얘도 나랑 같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혼자 AI 인재가 되는 거 외롭잖아요. 같이 하자고요. Cheers! 그래서 숙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 4주 플랜 좀 더 저는 확대해서 깊게 하고 있긴 하지만, 4주 플랜 시작한 거를 인증을 남겨주세요, 댓글에. 한 달 뒤에 오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으니까 지금 시작하시고 바로 댓글 달아세요. 저 지금 시작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그걸로 이제 오늘 숙제 가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